일단 교직에 오래 몸담고 계시다가 얼마 전에 퇴임을 하셨는데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처음 교편을 잡았을 때랑 현재의 교권을 좀 비교를 해보자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일 것 같아요. 어떤가요? 40여 년이 지난 시절과 지금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할까 좀 고민이 됩니다. 그때는 그때대로, 지금은 지금대로 어려움은 늘 있었습니다. 그래도 굳이 비교하자면 학교, 교사, 학부모, 학생 간의 신뢰의 벽이 현재보다는 굳건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누구의 잘잘못이다를 떠나 이런 무너진 신뢰의 벽을 어떻게 다시 굳건하게 세울지 한마음으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나간 일은 추억이 되어 아름답게 간직되는 법이지요. 기억에 남는 제자들도 많고요. 최악의 학생과 학부모도 지금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도 질문을 하셨으니까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린다면 모 학교에서 2학년 담임교사를 했을 때 분노 조절이 안 되어 유치원 때부터 늘 민원의 중심에 있던 아이를 만났습니다. 무척 힘들었죠. 혹시 코끼리 이야기를 아시는지요? 코끼리를 어렸을 때부터 말뚝에 줄을 메어놓고 기르면 커서도 그 줄 길이만큼만 돌아다닐 뿐 그 이상은 벗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도 경험으로 각인된 어떤 한계가 평생의 삶을 지배할 수 있다는 거지요. 각각 다른 줄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서로 만났으니 교사는 서로의 한계를 이해시키고 조금씩 넓혀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이 아이를 돕는 데 있어서도 다른 아이들과의 관계 개선, 또 이 아이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수업 시간 후에도 많은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 아이의 마음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고 조금씩 변화하는 아이를 보며 기쁨의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수업이 끝난 후에도 보내지 않은 담임교사를 이해하면서 전적으로 지지해 주셨던 그런 학부모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엿한 청년으로 그 아이는 성장해서 대학교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게 지금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거 때문인지도 몰라도 지속적으로 이제 교권 추락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이 와중에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해야 된다는 움직임이 나와서 지금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데요. 교권 추락이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닌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교권과 학생 인권은 반비례 관계가 아닌 공존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각 학교에서 적용되고 있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자주적인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이렇게 4가지 인간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을 기르기 위한 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민원은 학생 간 갈등에서 학부모 간의 갈등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학생 간 갈등을 예방하는 교육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또한 학생 인권조례에 학생의 권리에 따르는 책무성 조항을 넣어서 보완해야 한다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이것도 속히 이루어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요즘에는 학생들이 잘못을 해도 체벌은 물론이고 복도에 나가서 서 있는 것조차 이제 뭐 안 되는 실정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네. 이 민주시민 교육의 일환으로서 그 각 학급별로 선생님들과 학생들 간에 서로 협의를 해서 학급 규칙을 만들어 온 것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학생들이 학급에서 잘못했을 때 교사가 즉흥적으로
밖에 나가 있게 한다든지 체벌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과 서로 약속을 해서 학교 생활규칙을 만들어져 있다면 그 규칙에 따라 학생들이 생활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그 규칙에 따라서 서로 약속된 어떤 벌칙을 주었을 때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학급 규칙을 정해놨는데 그걸 어긴 학생들한테는 그런 체벌을 만약에 했을 때 학교 교사 입장에서는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또 아닐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그걸 이해를 시켜야 될까요? 지금 체벌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체벌은 현재의 교육에서는 이미 과거로 보내야 할 유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체벌보다는 체벌을 대신할 수 있는 또 아이들이 굉장히 피하고 싶지만 그 체벌과는 다른 그런 벌칙을 이제 우선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그런 그 벌칙을 이행했을 때 학생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학부모가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일단은 학생에게는 그 규칙을 정할 때 권리를 한 표 사용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또 그에 대해서 또 생각 만약에 그것이 그때는 찬성했지만 지금은 합당하지 않다면 그 이유에 대한 대화를 학생과 충분히 우선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대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대화의 내용을 학부모님과 함께 이야기한다면 학부모님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사의 그 노조 가입은 말 그대로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교사가 되기 이전부터 교사가 되기까지 쭉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 교사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생각, 또 뭐 환경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종합이 되어서 선택을 하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일률적인 그런 사회는 없습니다. 예, 노조에 가입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또 반대적인 교원단체에 가입하는 선생님도 계시고 그냥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선생님도 계시는데 그런 다양성이 있어야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중도적인 그런 교육 현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일선에 있는 후배 교사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현직에 있을 때 늘 선생님들께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 가지 학문적인 그러한 것을 가르치는 것도 교사의 책무 중에 하나이지만 무엇보다도 건강한 시민으로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마련해 주는 것이 더 큰 책무라고 저는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선생님들 역시 굉장히 이제 힘든 상황을 이렇게 맞닥뜨릴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내가 강하기 위해서는 또 그 강함을 위한 무장은 저는 공부밖에 없다. 늘 이렇게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힘든 가운데에서도 나를 위한 무장을 좀 철저히 해나가는 그런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